어느 보험 설계사와 회사 대표의 금지된 사랑 이야기 2부. 이 이야기는 당신이 몰랐던, 그러나 누군가는 겪고 있는 현실 같은 이야기. 오늘 그 금지된 사랑의 문이 열립니다. 에피소드 9번째, 파도.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창문 밖 바다는 잔잔했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그는 커피를 내리며 웃었습니다. 오늘은 천천히 가죠. 그 말이 다정하게 들렸지만 한쪽에서는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고, 남편의 얼굴, 현관에 놓인 신발, 그리고 내가 사라졌던 시간들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차 안에서는 말이 줄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갔지만 마음은 느리게 가라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핸들을 잡고 있는 모습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가세요. 그 한마디가 평소보다 왠지 모르게 멀게 느껴져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문을 열자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그 말에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에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손끝에 아직 그의 온기가 남아 있었고 그 온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에피소드 10번째, 다시 온 메시지.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침실에 누워 있었고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와 그 조명이 방 안에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엌 의자에 앉아 멍하니 손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그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이상하게 따뜻하면서도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게를 지키기 위해 매일 밤을 새우는 사람. 내가 저 얼굴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날씨는 맑음. 하지만 내 마음에는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그 빛이 따갑게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만해야 하나 아니면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그의 메시지였습니다. 잘 들어갔나요? 단 몇 글자였지만 심장이 또 크게 흔들렸죠. 나는 답장을 쓰려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면이 꺼진 자리에는 내 표정이 비쳤고 그 표정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에피소드 16번째, 낮에 피난처. 퇴근 후 저녁 시간이 되어도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침에 차려둔 밥이 그대로 있었고 난 젓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 남편이 피곤한 눈으로 가게로 향하던 모습이 떠올랐고 그 뒤에 겹쳐지는 어젯밤 나를 바라보던 그의 눈빛, 두 개의 시선이 교차하며 가슴은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집 안을 서성거리다 청소기를 켰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너무 커서 바로 꺼버렸습니다. 책을 펼쳤다가도 한 줄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 다시 덮어버렸습니다. 거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니 맑은 하늘이 눈부셨지만 그 저녁 햇살이 내 마음을 비추는 것 같아 커튼을 쳐버렸습니다. 언제나처럼 같은 일상이지만 마치 세상이 나만 빼고 돌아가는 것 같았고 난 설레임과 죄책감의 무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책상 위에서 조용히 빛났습니다. 그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지만 난 확인하지 않았고 읽지 않은 메시지가 하나 늘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를 다시 보면 이런 감정이 더 깊어질 거라는 확신, 피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또 마음 한구석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에피소드 12번째, 우연한 손길.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거실에서 은은한 참기름 향기가 나는 미역국 냄새가 풍겼고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남편의 따뜻한 생일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놓여있는 작은 카드, 그리고 손글씨로 쓰인 메시지. 생일 축하해, 여보. PC방은 요즘 들어 자리 잡아가고 있어. 그래서 수입이 조금 늘었어. 뭐든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오늘은 같이 밥 먹자. 퇴근하고 근사한 데 예약해뒀어. 남편은 침대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나를 위해 상을 차리고 그대로 쓰러진 모양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 표정은 편안했습니다. 나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이렇게나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들었지만
미역국이 목에 잘 넘어가지 않았고 국물 속 김이 피어오르는 모습이 묘하게 눈앞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메시지가 핸드폰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잘 들어갔나요? 난 화면을 꺼버렸고 오늘만큼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에피소드 13번째. 퇴근 후의 불씨. 저녁 7시 집 근처의 작은 레스토랑, 스테이크와 파스타, 그리고 촛불이 놓인 테이블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창밖은 조명에 비춰진 밤거리가 조용히 번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알바비도 조금 아끼게 됐어. 야간에 애들이 와서 프로모션도 하고 PC방 음식도 세트 메뉴로 바꿨더니 손님이 늘었어. 남편의 눈빛은 오랜만에 조금 밝아져 있었고 그는 포크를 내려놓고 내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미안해.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사실 당신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조금만 더 고생하자. 내가 잘할게. 그 말에 웃으려 했지만 난 순간 목이 메었고 남편의 잡은 손이 따뜻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차갑게 식은 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버렸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었지만 나는 오늘 하루 내내 그 사람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와인잔 속 붉은 빛이 묘하게 흐릿하게 보였고 그 빛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에피소드 14번째. 눈빛과 숨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나보다 조금 앞서서 걸었습니다.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그의 그림자를 따라갔고 그 뒷모습이 이상하도록 낯설게 보였습니다. 집 앞에 다다르자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 웃는 거 보니까 내가 참 좋다. 오늘은 고마워. 나는 짧게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미소가 오랫동안 나를 보며 머물렀지만 내 마음은 그럴수록 더 무거웠습니다. 집 현관문을 닫고서 방으로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았을 때 휴대폰 화면이 깜빡이고 있었고 그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오늘 하루 당신 생각 많이 했습니다. 단 한 줄이었지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나 혼자 있는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고 남편이 주방에서 컵에 물을 따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는 아주 멀게 느껴졌습니다. 메시지를 읽고 난 뒤에도 난 손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죄책감 때문인지 설렘 때문인지 구분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에피소드 15번째. 약속 없는 내일. 다음 날 오후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잠깐만 나와줄 수 있나요? 드릴 게 있어서요. 잠시 망설이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네, 어디로 갈까요? 그가 알려준 장소는 도심 외곽의 조용한 카페 주차장이었고 그곳에 도착하자 검은 세단 옆에 서서 그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생일이잖아요. 어제는 전해드리지 못해서요. 제 마음입니다. 그 말과 함께 내게 차 키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너무 과한데요? 나는 거부하려 했지만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냥 받아주세요. 당신이 이 차를 운전하는 모습 보고 싶네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있었고 우리 둘만 남은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난 그가 건네는 차 키를 받고서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 열쇠의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의 표정에서 풍기는 온기는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가 선물한 차 안에 앉자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숙 씨, 오늘은 아무 데나 가요. 목적지가 어디든지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발은 이미 브레이크에서 멀어지고 있었고 또 한 번의 일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에피소드 16번째. 일탈. 그날의 밤은 길었습니다. 창밖에 달빛이 옅어질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숨소리가 더 많았고 서로의 심장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내 묵혀둔 오래된 아쉬움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온 것만 같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라 손끝이 조용히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이 죄책감 때문인지 설렘 때문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두운 새벽녘 그는 조용히 내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이렇게 보고 싶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목소리가 내 가슴속에 낮게 울렸고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새벽의 햇살이 조용히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난 오늘 이후를 잠시나마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와 헤어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내일도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내라고 말하고 있었고, 누군가 나를 보며 미쳤다고 욕해도 난 그 약속 없는 내일을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피소드 17번째. 지울 수 없는 그림자. 그 내일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교회의 작은 펜션. 오늘도 밤은 길었습니다. 그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낯선 향수가 코끝을 스쳤고 그 향이 머리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왠지 모르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고마워. 당신 웃는 거 보니까 좋네. 순간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몸은 그에게 더 가까이 기대고 있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건데 왜 난 남편 생각이 떠오를수록 오히려 난 그의 품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모든 생각이 지워졌습니다. 그의 체온이 내 피부를 타고 번져가고 있었고 남편이 야간 근무를 하러 나가던 날 밤의 적막함과 지금 이 방 안을 채운 숨소리가 교차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 남편이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나를 여자로 바라보는 이 남자가 있었습니다. 두 얼굴이 겹쳐지며 내 마음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내 뺨을 스치듯 감싸주며 그는 속삭였습니다.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요. 그 순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책감을 덮으려는 듯 난 점점 더 그의 품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3편에서 계속됩니다. 오늘의 이 영상은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을 힘차게 눌러주세요. 채널을 살리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돈도 안 들고요. 그럼 다음 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